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도심 골목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직 사람들의 발자국이 거의 닿지 않은 습기 어린 아스팔트 위에서 낡은 폐지 수레가 삐걱이며 움직이고 그 뒤를 굽은 허리로 따라가는 노인의 숨소리가 고르게 흔들렸다. 박정호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낡은 모직 코트를 여민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정체가 대기업 대한전자의 창업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일부러 이렇게 새벽마다 골목을 돌며 폐지를 모았다. 자신이 젊던 시절 몸으로 부딪히며 세상을 배웠던 그 감각을 잊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을 직접 보고 싶었다. 높은 건물 안회장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진짜 얼굴들. 기업을 살릴 사람은 숫자보다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는 매일같이 변장한 채 거리로 나섰다. 그렇게 수레를 끌던 순간 갑작스럽게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수레 한쪽 바퀴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다. 노인은 한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했다. 아이고 또 빠졌네. 허리를 굽혀 바퀴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발걸음이 있었다. 운동화가 바닥을 파고드는 소리, 급하게 풀어헤친 넥타이, 주머니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는 서류 봉투. 김도현. 대한전자 최종 임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13번째 면접. 매번 열심히 준비했지만 번번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오늘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왔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의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8시 12분. 그리고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18분. 제발 오늘은 늦지 말자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직전 멈춰섰다. 바닥에 쓰러진 폐지 수레와 그 옆에서 허둥거리는 노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잠깐 망설였다.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오늘만큼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동시에 그를 움켜쥐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회사 쪽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인생이 걸린 길. 그러나 다시 시선을 돌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바퀴 하나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르신,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정장을 입은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새 정장 바지는 즉시 젖어 얼룩졌고 넥타이는 다시 어긋나 버렸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바퀴 축을 잡고 방향을 살피며 힘을 주었다. 이거 축이 완전히 빠졌네요. 다시 끼워 볼게요. 노인은 그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 넌 면접 보러 가는 길 아니냐? 도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셨어요? 넥타이가 뒤집혀 있어. 나도 한때는 많이 맸거든. 도연은 멋쩍게 웃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조급하게 뛰고 있었다. 지금 이 몇 분이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노인을 두고 갈 수 있을까? 그는 손가락으로 바퀴축을 밀어넣고 다시 힘을 주며 말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제가 금방 맞춰볼게요. 노인은 그 모습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젊은이의 손끝은 서툴렀지만 진지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짜증과 조바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정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청년 눈빛이 말구먼. 요즘 저런 애 보기 힘들어. 바퀴를 끼우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고 도연의 손등에는 기름때가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다. 김도연 지원자님, 면접 대기 시간은 여유롭게 오셔야 합니다. 도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만 눈길조차 떼지 않았다.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바퀴는 쉽게 들어가 주지 않았다. 도연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축을 끼워 넣었다. 마침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제자리에 고정됐다. 됐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지는 먼지투성이었고 양손은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박정우가 말했다. 정말 고맙네. 아니, 이런 거 도와주다 늦으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도연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시간을 확인했고 이미 면접 대기 시간은 시작됐다. 전력 질주에도 정확히 맞춰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인사하고 급히 뛰기 시작했지만 멀어져가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정호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저 청년 평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도연이 숨이 턱에 차도록 대기업 본사로 뛰어들어갔을 때 인사팀 직원들이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김도연 지원자분이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이미 다른 지원자분들은 들어갔고요. 임원 면접은 지각시 입실 불가입니다. 도연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면접이 시작되었고 인사팀 직원은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규정입니다. 그날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도연은 복도에 서서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허탈함이 밀려왔다. 노력하고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자신은 면접장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패배한 사람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대기업 빌딩 앞에서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새벽 골목에서 도와줬던 노인이 바로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노인이 그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도연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도연은 대기업 건물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침 햇빛이 유리벽에 부딪혀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면접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조차 가슴을 아프게 눌렀고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건물 앞 계단을 내려오는 그 짧은 거리마저 세상이 그를 밀어내는 듯 버거웠다. 한참을 걷다 골목 뒤편으로 몸을 돌린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진짜 왜 이래. 왜 나만.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마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그를 누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한 가지 후회만큼은 없었다. 어르신을 두고 지나칠 수는 없었어. 그건 그냥 내가 아니지. 그 마음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꺼냈다. 인사팀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쩐지 발걸음은 도심 골목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아까 수레가 부서졌던 그 길. 노인이 떠났을까 싶어 지나가는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 박정우가 있었다. 수레가 정리된 걸 보니 이미 다녀가다가 무언가를 확인하려 다시 돌아온 듯했다. 정우는 도연을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젊은이,
너 벌써 면접 끝났나?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예, 뭐 그런 셈이에요. 떨어진 모양이군. 도연은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찔린 듯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뭐 제가 늦어서요. 박정호는 도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아닌 묘한 감정이 있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깊은 시선. 젊은이 사람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한다네. 도연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 짓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래도 아침부터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조심히 다니세요, 어르신. 그리고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정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저 녀석 꼭 다시 보게 될 텐데. 정호는 허리를 펴고 술의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명찰에는 대한전자 인사팀 대리 최서연.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사모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 시작하신다고 서연은 입까지 나왔다가 황급히 말을 고쳤다. 아, 회장님이 아니시라 은박 어르신? 박정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이제 돌아가야지. 서연은 민망함을 감추며 그에게 다가갔다. 근데 아까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회장님 수레를 고쳐드리던데요? 면접 대기 중인 지원자인 것 같았어요. 박정호의 눈빛이 다시 빛났다. 그래, 그 청년이야.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혹시 눈에 띄셨나요? 그렇다기보다 박정호는 골목 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람의 됨됨이라는 게 말이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회장을 바라보았다. 근무 6년 동안 회장을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박정호는 수레를 천천히 밀며 걸음을 옮겼다. 서연 씨, 네, 회장님. 아까 그 청년 이름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서연은 잠시 얼어붙었다.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다. 아, 네. 예, 당연히요. 근데 이유가 그냥 마음에 드는 젊은이니까. 그 한마디는 가볍게 들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박정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도연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한편 도연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며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불합격 통보가 올 리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고 그의 마음은 뭔가 비어 있었다. 지하철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도연은 생각했다. 그래도 도왔던 건 잘한 거야. 그게 틀린 일은 아니지. 하지만 면접 불참이라는 현실은 냉혹하게 그 앞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좌절감이 다시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취업 준비를 하며 맞닥뜨렸던 수많은 거절들, 떨어질 때마다 자신을 탓했던 밤들, 남들은 다 취업하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인가 하는 괴로움들. 그러다 문득 새벽 골목에서 마주한 박정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선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도연은 알 수 없었지만 오묘하게 마음 한편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대한전자 인사팀 사무실. 최서연은 회장실에서 내려온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김도연 아까 지각했던 지원자 그녀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왜 회장님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유를 묻는 건 불가능했다. 회장이 원한다면 그건 이유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었다. 서연은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아 도연의 파일을 열었다. 성적 우수,
프로젝트 이력 좋음, 봉사활동 꾸준함. 그러나 스펙 자체는 그리 특출나지 않았다. 요즘 기준에서는 평범에 가까웠다. 그런데 왜 회장님이 그녀가 혼잣말을 하던 그때 박정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 청년 내일 오전에 다시 회사로 오라고 연락해주게. 서연은 놀라 입을 막았다. 아니 면접 탈락을 뒤집으시려는 건가요? 대한전자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 면접 지각으로 탈락한 사람을 다시 부르는 경우는 규정상 존재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러나 회장의 뜻은 절대적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보냈다. 김도연 지원자님 관련하여 내일 오전 다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도착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도 서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길래. 그리고 그 시각 도연. 침대에 누워 축 처져 있던 그는 휴대폰 진동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네, 내일 다시 방문? 그의 심장은 속도가 빨라졌고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지 설마 구제해 주는 건가? 아니면 규정 때문에 다시 설명 들으러 오라는 건가? 하지만 문자 어디에도 부정적인 말은 없었다. 그 문장들은 오히려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듯 따뜻하기까지 했다. 그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설마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걸까?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긴장, 기대, 두려움, 희망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음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를 부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새벽 골목에서 바퀴 하나 끼워주던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대한전자 본사 앞에 다시 선 도연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심정으로 건물 유리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인사팀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걸음을 옮기는 동안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고였고 심장은 쿵쿵 뛰었다. 인사팀 문이 열리고 최서연 대리가 도연을 맞이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도연 씨,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도연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회 회장님이요? 네, 직접 만나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아마도 다시 규정을 설명하거나 떨어진 이유를 안내하려는 일종의 예의를 지키는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괜찮아, 최악은 이미 어제였어. 오늘은 더 나빠질 게 없어 하지만.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천천히 돌아봤다. 폐지 수레를 끌던 그 노인, 박정호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숨이 멎은 듯 굳어버렸고 입술이 저절로 떨렸다. 어르신 여긴 박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왔구먼 젊은이. 도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우물거렸다. 그제야 박정호가 정중히 소개했다. 나는 박정호. 대한전자를 세운 사람일세. 도연은 머리가 멍해졌다. 숨이 막힐 만큼 충격이 몰려왔고 무릎이 풀릴 뻔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회장님? 박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말이야, 자네가 내 수레를 고쳐줬지. 그때 자네가 어떤 마음으로 도왔는지 나도 느낄 수 있었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그렇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 도와도 티도 안 나고 이익도 없고 오히려 자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는데도. 박정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연에게 걸어왔다.
젊은이 사람은 말보다 선택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네. 어제 자네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선택했어. 그게 요즘 젊은이에게서 가장 보기 어려운 거지. 도연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대단한 거라네. 박정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능력은 배울 수 있지만 사람됨은 바꾸기 어렵지. 회사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해. 도연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박정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도연에게 건넸다. 김도연 씨, 면접은 다시 볼 필요 없네. 자네는 이미 합격이야.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그대로 파고들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고 눈가가 뜨겁게 흘러내릴 것 같았다. 저 정말 제가요? 그래. 나 박정호가 직접 보증하지. 도연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뜨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노력해도 안 되던 문이 끝내 열리지 않던 길이 도와주는 순간 포기해야 했던 기회가 돌아서 떠났던 어두운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박정호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젊은이, 인생은 말이야. 때때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자네가 어제 했던 선택은 분명히 돌아왔어. 도연은 눈이 붉어진 채로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기술도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야. 그리고 박정호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말일세, 내가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나온 건 자네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네. 높은 자리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바닥에 내려와야 보이는 게 있지. 도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동안 자신을 작게 만들던 모든 상처가 천천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박정호를 바라보았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항상 똑같이. 박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마음에 드는군.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어제 골목에서 선택한 그 몇 분이 자신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했던 행동이 결국 이렇게 삶 전체를 바꾸는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생은 가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도연은 누구보다 따뜻한 결말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회장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나의 선택을 지키자.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도연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이었다. 대한전자의 유리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어제는 그 앞에서 좌절을 느꼈지만 오늘은 같은 곳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따뜻하게 보였다.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한 청년의 인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의 작은 선행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주 길고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